우리 편강한의원의 서효석 대표원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상 그 지하철 보면은 그 광고에서 보던 편강한의원. 예. 한의원 중에 제일 성공하신 대단하십니다. 여튼 뭐 네. 선두는 분명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지식 측면으로 예, 또 예. 스스로 또 건강 관리하시는데 또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와주셨고요. 예. 깨끗한 폐의 기적. 표지도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폐는 좀 깊숙이 있으니까 예, 겉에서부터 한번 들어갈까 이렇게? 예, 예. 왜냐면 저도 그렇고 주변에 요즘 보니까 비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엄청이죠. 네, 보니까 예, 비염 환자가 인구의 15%에서 20%까지도 추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 예, 이게 최근에 20년간 기사를 보니까 18배 늘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게 뭐 미세먼지나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그 원인이 되고 뭐 급증한 것은 비염이든 천식이든 급증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크겠죠. 예, 코로나 뒤에 후유증으로 수많은 비염과 수많은 천식을 탄생시켰으니까 예, 당연히 많이 늘었겠죠. 후유증이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비염은 환절기에 제일 심해지나요? 환절기성 비염, 예. 흔히 계절성 비염 또는 환절기성 비염 네네. 제일 많죠. 그러나 이제 그게 한 단계 심해지면 네. 통년성 비염, 1년 내내 비염, 예, 이제 그렇게 깊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환절기에 잠깐인 줄 알았는데 예. 우리나라가 1년에 환절기 그래도 한 4번 있으니까. 예, 최소한도 4번이죠. 예, 예. 그럼 그게 이제 연중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예. 비알레르기성 비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컨대 이제 뭐 예. 계절성 비염, 네. 예,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뭐 꽃가루다, 진먼지, 진드기다, 뭐 계절에 따라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온 비염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고. 또 이제 뭐 통년성 비염으로 굳어버리면 네. 그런저런 알러지 원인 물질 상관없이 1년 내내 불편하다 하면 뭐 그냥 통칭 비염이라 부르죠. 어떤 원인에 따라서 그렇기도 한데 이게 그냥 통년으로 그냥 1년 내내 예.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은 구분을 해봐도 모두를 못 고쳐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든 뭐 혈관 운동성 비염이든 뭐 감염성 비염이든 위축성 비염이든 네네네. 이제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네. 결론은 다 못 고치는 거예요. 예. 다 못 고친다. 다 못 고친다가 지금 현대의학의 현 주소에서는 다 못 고치는 거예요. 아니 뭐 암도 고치고 에이즈도 고친다는데 비염은 왜 못 고치나? 가장 가벼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저도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예전에 병원 가서 이런 검사해봤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떠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꽃가루 나오고 고양이 털 뭐 이런 거 나오고 한데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꽃가루 제거로 댕깁니까? 고양이 털 깎으러 댕깁니까? 그러게 한계가 명확히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체질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면역 체계가 이제 총명하지 못할 때 그 알러지 원인 물질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꽃가루라든지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고양이 털이라든지 그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특정인에게는 그게 이제 알러지 뭐냐면 비염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천식을 유발한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고 그 괜찮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면역력이 총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면역력은 이 알러지 원인 물질을 만나가지고 꽃가루야 괜찮아, 고양이 털이야 괜찮아라고 판단을 해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오해를 해요. 저 고양이 털이 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습격으로 왔다. 그러면 당장에 재채기부터 해요. 오지 말라 이거면 날려버리는 겁니다. 재채. 그다음에 씻어내려고 콧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다음에 그것도 혹시 들어왔는가 불안하니까 간지럼증이 유발돼 가지고 손가락을 파버려요. 이 3종 세트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런데 이제 정상인의 이제 총명한 면역력은 아니야 꽃가루야 아니야 동물의 털이야.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할 때 막 콧물 쏟아지고 재채기 나오고 하는 건데. 또 하나가 찬바람 알레르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막 재채기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것도 기온차가 일으키는 기온차가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기온차. 그 기온차가 예를 들어 뭐 10도 이상 이렇게 나면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심해지죠. 일반적으로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창문 싹 열었을 때 아니 그거 말고 날씨 자체가 한낮의 날씨하고 말하자면 새벽의 날씨가 기온차가 심한 때 감기 잘 걸리는 때 이런 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 역시 내 몸의 주인을 지키려고 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알러지 원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기온차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고 뭐 계절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안 거니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완화가 아니라 내 면역력이 향상돼야 돼요. 뭐 약물을 써서 완화시킨다는 생각보다 내 면역력이 향상이 될 때 이제 내 면역력이 이제 옳은 판단을 해주면 이제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좀 뒷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좀 순차적으로 가자면 일단 사람들이 비염이 막 도지면 뭐 당장 하는 게 코 푸는 거겠죠. 뭐 휴지 가져다 닦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데 왜 그 코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약국에 팔잖아요. 그거 하면 좀 완화가 돼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항히스타민제라 하는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순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 그때를 이제 넘기는 거죠.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그건 이제 그렇게 평생 가야죠. 근데 가다 보면 또 안 들어요.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이제 한 단계 높은 약물이 바로 스테로이드가 됩니다. 더 강력한 걸 써야 돼요.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끝나면 그다음에 더 강한 스테로이드가 나와야 이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죠. 그때뿐이죠. 그때뿐이고 순간만 완화하는 거고 그러면 쓰더라도 이거는 급할 때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겠네요. 아주 중요한 회합을 앞두고 급하다 뭐 할 수 없이 의존을 해야죠. 어디 딱 이제 소개팅 나가기로 했는데 진짜 바로. 이러면 코찔찔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한방 측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 완화 아니면 면역 체계를 높인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근본적인 걸까요? 저희 평강한의원에서는 이제 편강의 생각이죠. 편강의 생각은 좀 특이합니다. 편도선의 건강. 목을 지키는 내 몸 최대 임파선 편도선의 건강. 편도선이 건강할 때 이제 비염이 사라집니다. 편도선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해가 적으신데 옛날에는 막 잘라냈잖아요. 근데 편도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선은 목구멍에 위치하면서 이제 임파구가 샘물처럼 흘러나와요. 임파구. 임파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 그냥 백혈구라 하시죠. 뭐. 백혈구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백혈구는 내 몸에서는 군인의 역할인데 이 군인들이 이제 편도선에서 흘러나와서 바로 목구멍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휴전선에 가면 군인들이 안 보여도 땅굴 속에 다 있잖아요. 매복하고 있듯이. 매복하고 있다. 같은 모습이다. 바로 내 백혈구가
이제 목구멍에 매복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뭐 박테리아, 폐렴구균 또는 폐렴강균 이런 이제 적들이 침투해 오면 이제 바로 내 백혈구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군부대죠. 그 군인 역할을 하는 백혈구, 즉 임파구를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게 편도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감기 걸렸을 때 편도선이 부었다, 뭐 침 삼키기 힘들다, 예. 그럴 때나 편도선이 뭔지 뭐 인지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아,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면역 체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민하냐, 적정하냐, 총명하냐 이게 갈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 편도가 아주 굳건하게 내복을 지켜줄 때는 아예 폐렴 같은 걸 지나지 못해요. 지난 코로나 때도 편도가 건강한 사람은 끄떡없이 아주 편안한 3년을 보냈고 편도가 이제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뚫려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 뭐 코나 기도나 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편도선이 먼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안전하려면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이게 제대로 지켜야죠. 서울의 봄이네요. 수방사라 한다. 그런데 수방사가 뚫려버리면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편도선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를 청소해야죠. 폐를 깨끗하게. 폐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또? 폐 청소해야죠. 청소가 가능해요. 폐가요? 폐를 어디? 아니 우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버렸네요. 일단 이제 물을 마시는 겁니다. 폐 청소 물을. 폐 청소 물을 마시면 폐가 깨끗해지는데 이걸 쉽게 가르쳐주는 직업군이 있어요. 누구냐? 광부들. 탄광의 광부들은 석탄을 캐기 때문에 폐 속에 탄가루가 가득해요. 뭐 돌가루도 마찬가지. 돌가루 가득하지만 이제 석탄가루가 더 새카매서 식별이 용이해요. 그러니까 탄광의 광부들이 이 폐청소 물을 마시면 이제 가래가 나와요. 묽은 가래. 그 묽은 가래를 하얀 휴지에다 뱉어가지고 비벼보면 아주 새카만 석탄가루가 선명하게 나와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하여 1년, 대체로 1년 정도만 이제 청소를 하면 이제 그 광부의 폐는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1년 전에 그 사람 중환자실에 누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다. 1년 후 그 사람 휴게실에 나와 고스톱 치고 있다. 근데 이제 폐라는 게 일종의 풍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숨을 쉬도록. 뭐 이거 꺼내서 뭐 이렇게 닦고 쓸고 할 수는 없고.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물을 자주 마시고. 탄가루가 백혀 있는데 신기하게 이 폐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가래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가래가 찐덕 가래가 많아요.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증을 예로 들면 기관지가 이렇게 신축성을 발휘해야 돼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늘어나서 멈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래의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현저히 떨어지면 쌓이게 돼요. 그럼 가래가 폐 속에 남아있다고, 기관지 속에 남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아있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수분이 증발을 해요. 우리가 껌을 씹다가 껌을 씹을 때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밖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돌덩어리 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폐 속에 있으니까 좀 속도는 더디지만 결국 된 가래가 만들어져요. 된 가래가 만들어지면 이제 뱉어낼 수가 없어요. 박히는 거거든요. 그걸 뱉어내려면 다시 묽은 가래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폐청소. 묽은 가래로 만드는 물이 있다. 폐청소 물이다. 폐청소 물이요?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랑 다릅니까? 아니면 그거를 다르죠. 저는 이제 평강탕이라는 이름으로 그 물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건강 관리나 음식 관리나 이런 걸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미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밤하늘의 별은 무수히 많지만 태양은 하나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뭐 도움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폐라는 조직이 원체 또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생명이죠. 그 구멍 뻥뻥뻥 뚫려서 그 안에 또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논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음식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뭘 먹을까. 음식은 누가 담당해요? 위장이 담당하죠. 그런데 음식은 우리가 2달을 굶어도 살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은 3분을 못 참아요. 그렇죠. 3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숨을 주관하는 게 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숨을 쉬려면 내 폐가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물그릇이 더러운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나요? 물그릇부터 닦아야죠. 깨끗한 숨을 쉬려면 내 폐를 청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엄마 뱃속의 아가들은 폐가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겠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폐가 깨끗하다는 거. 깨끗한 폐의 색깔은 분홍빛이다. 그런데 태어나 3년이면 모든 폐는 잿빛으로 변해 있다. 그럼 깜짝 놀라죠. 3살짜리 아기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폐가 더러워진대요? 아가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쉽니다. 그 숨 속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온갖 먼지 들어갑니다. 그럼 어찌 돼요? 불과 3년인데, 겨우 3년인데 폐가 잿빛으로 더러워졌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청소 한 번 안 해요. 그러면 에어컨으로 보세요. 에어컨 70년 동안 틀어놓고 에어컨 필터는 단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다. 하기사 에어컨 필터 생각해보면 아찔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죠. 뭐 여행 정도니까. 항상 뭐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해도 그 역시 또 한계가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숨은 항상 쉬어야 되고. 왜 그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식염수 같은 거 이용해서 코도 자주 씻으라고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큰 도움 아니고 기분 전환 정도죠. 기분 전환인가요? 편도선이 건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편도선이 건강할 때 그 편도에서 흘러나오는 백혈구들이 이제 폐 속에 찌든 때도 청소하고 이제 비염도 고쳐주고. 그러면은 편도선 같은 경우에도 막 그 과로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 막 붓고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관리를 하면 또 그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편도선이 어느 경우에 붓는가, 지금 말씀대로 피곤할 때 붓는다, 또 감기를 걸렸을 때 붓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편도선염을 불러오는 조건들이죠. 그리고 아예 편도선이 좀 애초에 태어날 때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약한 사람이 또 있을 거고. 당연히죠. 개인의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이게 심하면 이제 폐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편도선이 방어를 못하면 이제 뚫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관지염 폐렴으로 깊어지면 폐렴이 되는 거죠. 폐렴이 우리나라 22년 기준으로 사망 원인 3위더라고요. 3위 이상으로 봐야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또 마지막에 또 폐렴 많이 또 걸리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는데 결국 암 환자들도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폐렴으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병이 있으니까. 순간 마지막 순간은 이제 그 말하자면 폐렴으로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폐염증이 생긴 걸 폐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구조예요? 폐렴이 걸린다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폐염증 소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이,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그 병원균이 누구냐? 나쁜 균이에요. 유해균. 네.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는 이제 구분합니다. 중간균 제일 많고 나쁜 균과 이제 좋은 균이 반반이고 네. 제일 많은 중간균이 60% 빼내면 이제 나머지 20%는 나쁜 균과 좋은 균이다. 네. 나쁜 균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염증이라는 건 불화자 두 개를 쌓아놓은 겁니다. 불화, 이게 염증염인데 예. 그 말의 뜻은 나쁜 균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온몸에. 예. 불을 지른다는 건 염증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좋은 균은 반대로 그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좋은 균은 이제 소방수고 나쁜 균은 방화범이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와 소방수가 이제 서로 연대해서 이제 나쁜 균을 물리칠 때 염증을 이제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죠. 근데 아차하면 당하는 거예요. 염증이 순식간으로 이제 그 말이자면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됐다고 해봐요. 네. 어떤 환경에서 그러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임파선이 부어오른다는 것은 저 적군들이 휴전선에 적군들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1억 명이나 나타났다고 해봐요. 1억 명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국군도 1억 명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의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요? 임파선에서 만들어요. 네. 임파선이 커져야 돼요. 공장이 커져야죠. 공장이 갑자기 커지면 이제 말하자면 종양이라 부른다. 종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양은 둘로 나누죠.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은 안심인데 악성은 죽음이다. 암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곳곳에. 그 몽우리가 임파선이고. 그러니까 바로 나쁜 균이 급작스레 증식하면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하얗게 염증 소견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폐렴이 더 악화되면 그게 이제 암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폐렴이 심하여서 염증이 심하여서 임파선이 크게 부을 경우, 조금 붓고 마는 경우도 있고 크게 붓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부을 경우를 이제 종양이라 부르죠. 종양이 되는 거고. 종양이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양성과 악성 조직 검사 결과 이제 판정을 하죠. 양성, 악성을.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